주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강성범 TV는 오늘도 달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민주 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들이 다 좋으십니다네. 그래요? 네. 잿빛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앞머리가 좀 올리셨나? 뭔가 오늘 또 약간 말끔한데 술은 좀 드신 것 같은 느낌. 술은 안 먹었는데요. 요즘 제가 이 머리를 가볍게 파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컬이라 그러나 좀 컬. 볼륨을 좀 세우는데 네. 파마기가 죽으니까 자꾸 저기 아내분께서 공산당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는 진짜 머리빨인 것 같아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 이 외모에 머리까지 저기 제대로 해봐요. 아니 파마 난리 나지. 뽀글뽀글 파마하면 어때요? 죽지다. 그러면 진짜 한 5살은 어려 보일 것 같은데? 5살이 너무 뭐야. 귀여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진짜 공산당 같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요. 약간 소련 그래. 그런 군인 같은 느낌. 소련까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소련은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은근히 옛날 사람이야. 네. 자, 우리 성형님은 요즘 뭐 근황이 어떠십니까? 여기저기 엄청 나오시던데 이분. 많이 나오시죠. 네. 네, 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 때 이제 김성애님을 이렇게 대신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쉬울 때는 그러니까 이런 진보 쪽 대표 토론회에서는 진짜 김성애만한 사람이 없다. 많이 있죠. 예. 저는 참 요즘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자기들끼리 이게 식구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합당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과 민주당이. 아 열린민주당? 아 맞네. 성형을 버려둬요. 뭘 버려도요? 혹시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바빠. 형 혼자 바쁜 거지. 민주당에서 연락 한 번 가요? 내가 혼자 바쁘다니. 내가 지금 나가서 카바하고 있는 방송이 몇 개인데. 근데 민주당에서 알아주냐고. 이번 주에 저기 확진자 유사 접촉으로 말 더듬지 마시고 형님. 확진자 유사 접촉으로 방송 못 개 빠지고 나서 전화 얼마나 온대 사람들이. 그건 형 진짜 개인적인 미치겠다고 그 막. 방송이고 저기 민주당에서 전화해가지고 아유 고생하시는데 뭐 직책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저 거기서 저기 대변인 하셨는데 민주당 네. 대변인 저기 어느 자리 원하십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느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 원하세요? 앞자리, 뒷자리, 가운데 자리? 저는 방송을 그냥 계속 했으면 아 좋겠어요. 그랬어요. 예. 저봐 민주당에 자리 생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저봐 저 얘기에 이 한이 서려 있잖아. 어디 그래? 아니 있어. 몰아가기 아니에요? 저 형이 완전 저기 몰아가기인데. 있지만 네.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허할 거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형 마음 다 알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이동영 TV인가요? 그 이동영 씨가 하는 무슨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네. EJ? 예. 뭐 그런 그런 거 거, 이상한데. 예, 예. 거기 미르미디어다 거기 네. 진짜. 거기 커뮤니티에 다음 중 토론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에서 5명 이렇게 올랐는데 네. 영광스럽게 제 이름이 껴 있더라고요. 역시. 그게 슬픈 거예요. 왜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버렸단 거기서 말이야. 내가 압도적 1등을 했어. 봐봐. 이동영 씨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1등 껴주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깜짝 놀랐지. 버려도 우리가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국민이 뽑아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뽑아 저기 또 후보 안 당을 올라가? 민주당을 안 달면은 무조건 아, 그래요? 10% 나오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 난 민주당인데요 지금. 형 민주당이 뭐 합니까? 민주당에서 쳐다도 안 보는데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 그럼 쳐다볼 걸? 그러면 완전 그 시선 집중되면서 우리 쳐다보지 않을까요? 친인척들이 환호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연인끼리 싸웠을 때도 외가 친가 다 포함해갖고 뭐 네. 처가밭 다 포함해서 제주 민주당 아닙니까? 나 혼자야. 권태기 있을 때 내 너무 여자가 힘들어. 딴 남자가 막 대시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그 여자 예뻐 보이거든. 그렇지. 국민의힘 갑시다. 내가 볼 때 형 국민의힘 가면 진중권 이겨요. 형이 몸값 10배로 올 수 있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진중권 작가님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런 분이라 네. 험한 말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내가 그럼 지금 뭘 지고 있어요? 아, 조장하는 거. 뭘 이긴다는 공산당 거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오늘 어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머리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야? 잘하는 그러니까. 기분 거야 지금. 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뺏길 말씀드렸습니다. 뻔했어. 그 네. 김성애 우리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어디 진중권 따위를 나한테 비벼. 또 뭐 그렇게 비벼. 아니 사람이 저랑 안 맞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다 맞을 수는 없어. 알겠어요. 예. 아무튼 요즘 이렇게 보면 아니 이상한 사람들 매일같이 방송하는 사람한테 해에 대해서 욕을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봐도 어려운 사이인데 일주일에 매일 보는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 여기서 전투력을 쌓아야 가면은 더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형 보면 정든다. 나 그거 싫어서 그래요. 맞아. 형이 계속. 진중권이랑 정드는 게 형은 저는 싫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게 네. 방송은 방송 안에서 우리가 프로페셔널로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랑 친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우리 강성범 씨 저랑 소주 한 잔 먹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급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 여사님도 저랑 네. 제가 뭐 이거 끝나가서 뭐 네. 차나 한잔 합시다, 뭐 밥 먹읍시다 얘기한 적 있어요? 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왜 먹냐고. 나는 내가 내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술 먹고 노는 거 내 친구들이랑 하는 거지. 왜 나도 이래서- 싫어. 아저씨랑 술 먹고 밥 먹기. 왜 이래요 갑자기. 그나마도 술 뭐야 저냥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나도 안 먹어. 우리 원하지도 않는데. 아니 난 참나. 근데 내가 왜 진중권 씨랑 친하게 지내야 되냐고. 그냥 그 사람이랑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일 본다고 친해지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난 알 수가 없어. 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나 보네. 아, 네. 미국 스타일이야. 약간 이게 예민하네. 미국에서 이제 네. 그 이제 토스트 굽다 보면은 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와갖고 막 해코지 아, 까보니까 그래요? 그럼요. 사람들이 와서 막 경계심이 왔다 생긴 거야. 이러면서 막 오. 어떻게 노란작전 붙여드려? 한번 같이 막 나가볼까? 근데 미국말로 욕하면은 바로 화장실 붙지. 갈게? 바로 큰일 나. 붙지. 안돼. 네. 알았어요. 예. 아무튼 김성희님은 그 삶에 상처가 많아서 사람과 많이 가까이 못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네, 오늘 좀 알아주시고 네. 오늘 우리 둘이는 네. 김성애 씨와 굉장히 사무적으로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일 날이죠. 12일 날 처음으로 김성애 씨와 네.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1월 10일. 2월 10일이죠. 1월 10일. 지금 2월 달이구나. 죄송합니다, 아저씨. 자, 2월 10일 여러분. 2월 10일. 발렌타인 이틀 전 날이네요. 그렇죠. 네. 그날 토요일입니다. 어딜까요? 불멍. 예. 양평. 양평 불멍쇼에서 네. 김성애 그 소장님과 삐뚤어지게 한번 먹으면서 그냥 한번 있는 얘기 다 꺼내봐요. 무슨 상처가 많길래 사람을 저렇게 배척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친하다니까요. 예. 친구 없죠? 예? 친구 없을 스타일이에요, 약간. 집에서 혼자 책, 신문 보고, 게임하고, 방송하고. 내가 봤을 때는 친구 없어. 네. 내 친구들 보면 댓글 좀 달아라 이거야. 괜찮아요. 자. 네. 속상하다. 왜요? 성애 형 친구도 없고. 아, 저도 친구 없거든요. 사람을 아주 들었다 놨다. 방송에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진행합시다. 우리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합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윤혜 씨랑 얘기하면은 뭐 날 새는 줄 모르겠어.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살짝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오윤혜 이것 좀 알려주봐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왜 첫 순서로 났냐면 이번 주 오윤혜 씨가 저희 카톡 또 단체방에서 네. 도발을 했어요. 평소에 이거 몰라요 궁금해요 이러더니 이번 주에는 대선 사자 토론을 본 후에 제가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아, 논평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얘기하는 김에 네. 오늘 오윤혜 씨의 논평부터 좀 듣고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토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저는 완전 정알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 내가 이 대선 토론은 애들 막 울고 있는데 막 그걸 들으려고 막 하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지. 판도라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에요. 판도라야. 그래서 판도라지 뭐. 뭘 판도라입니까? 지금 판도라 출연도 못 하고 있는데 안 부르던데 두 번 나가고 끝났어. 여기가 저승입니까? 이러느라 안 부릅니다. 끝났어. 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됐어요. 얘기할게요. 네. 그런 거에 출연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거기 패널들이 힘이 센 데잖아요. 패널들도 바뀌었더라고요. 김재원 그분이 나가고 나경원 씨가 들어오시고 우상호 위원님이 들어오시고 MC도 바뀌고 막 대대적인 수술 중이래요. 그래? 네. 어째 좀 기다려달라고는 하는데 나경원이다. 나경원이 이 사람이 빨갱이 아니 아닌가? 내가 생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에 캐릭터가 겹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겹쳐요? 미모 부분에서? 미안합니다. 웃으면 안 네. 되는데. 그랬군요. 네, 어쨌든 정말 정알못의 입장으로서 이제 한번 후기를 남겨보게. 왜냐면은 4명 다 적어놨어 지금. 의외였거든요. 의외. 의외인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안철수님 갑니다. 네. 안철수님은 제가 봤을 때 의사나 과학자의 느낌이 강해. 네. 대통령의 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본인
그 한 나라의 리더로서 그런 느낌은 좀 아쉬웠어요. 어. 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긴장해 보인다. 너무 떨려 보였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분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그 좋은 머리가 거기에 쓰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많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분석 어떻습니까? 제가 그 실제로 한 두 차례 정도 안철수 후보 직접 뵙고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석에서 사람 참 좋으세요. 네, 참 착해요. 아, 되게 부드럽고 농담도 약간 아저씨 농담인데 네, 내가 진지하게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했는데 웃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웃기기도 어. 하고 이러는데다가 처음 만났을 때 저랑 잠깐 나눴던 대화를 잘 기억했다. 그 다음번에 가서 이제 그걸로 화제를 다시 끌어내는데 화술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네. 근데 마이크 딱 쓰고 카메라 딱 돌아가면 35초 있으면 돌변하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긴장을 하는 아, 거예요. 긴장을. 예. 뒤늦게 긴장을. 앉을 때까지 아주 편하게 앉으시는데 그다음부터 긴장을 한 다음부터는 막 이제 얼굴에 경련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시니까 전 그런 점에서 너무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안철수 후보를 제가 좀 평가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토론에 나와서 아는 걸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적을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이 TV 토론회라는 것은 나와서 나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아주 선거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지지자들을 위모하고 응원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들한테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네. 요게 딱 끝이에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나라의 리더로서 국민들에게 고하는 말씀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사실 아무런 신경 쓸 문제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 말 맞죠? 인정해요.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왜 나 무시해? MB 아바타입니까가 아주 대표적인 말인 건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MB 아바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본인 마음에 분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TV 토론자에서 물어볼 일은 아닌 거지. 근데 그걸 물어봄으로써 자기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땐 아, 저 사람은 MB 아바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도 내가 그때 국민들을 보고 얘기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질문이 궁금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아직 못 벗어난 거. 그래서 그래서 뭐 여전히 똑같아요. 예. 네. 그 청약 만점 그 논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했으면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이 40점이라고 얼토당토하게 틀렸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리액션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민생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런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40점입니다. 대답을 네. 해봐요. 자, 그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그 아십니까? 40점 8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릴 수 있는 것도 못 살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뭐 말을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엔딩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말만 잘하는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지만 말이라는 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가장 쉬운 언어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말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님은 대통령까지는 아니다. 오케이. 한 기업의 리더로서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분석 열심히 진짜 하셨네. 열심히 봤습니다. 이 판단. 전쟁통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애 둘이 우는데 그러니까. 엄마 하는데도 저는 아니 네. 마땅히 외줘야 될 남편은 뭐라고 거기서 있었대요? 저희 마땅히 외줘야 될 남편은 이제 애들을 달래지만 애들은 엄마만 찾습니다. 이게 또 남편이 항상 빡치는 포인트거든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만 오면 엄마 제가 가장 인기스타입니다. 아니 그거 꼴랑 몇 달 하고 벌써부터 마음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남편이 큰 그죠. 근데 지금까지 네. 고생해온 헌신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아이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도 네.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런 걸로 서운해합니다. 자, 두 번째 심상정 후보님. 심상정 갑시다. 이번에 예. 노란색도 옐로우 슈즈를 신고 나오셨는데 저는 심상정 후보님 보면서 확실하게 말을 잘하는구나. 되게 쉽고 시원하게 잘하는구나.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게 그 페미 관련된 그 여성 그
성 가해자 안희정 씨 얘기하면서. 안희정 씨 얘기하면 사과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좋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김건희 씨에 관련된 뭐 언론이라든지 뭐 고발 사주라든지 또 다른 이슈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여성 쪽으로만 가니까 너무 한쪽 층 지지들이 결핍할 수밖에 없겠다. 결집할 수밖에 없겠다. 뭔가 조금 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면은 진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시원하게 윤석열 씨한테 이렇게 확답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래 심상정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했을 텐데 역시나 약간 좀 특정 계층에 관련된 거에 더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좀 사람이 잘다. 잘다가 뭐야? 짜잘하다. 짜잘하다. 아니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또 남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성 지지자들이 아마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확장성이 없었다 이렇게 갈까요? 네, 뭐 검찰이나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시원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형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오윤혜 씨가 토론을 굉장히 대국적으로 보셨다. 대국적이 뭐예요? 크게 큰 틀에서, 봤다고? 큰 틀에서 포인트를 잘 짚어서 보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심상정 씨는 이번에 4번째 출마예요. 근데 앞에 3번이랑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스탠스였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가 원래 진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권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젠다들을 선도적으로 들고 나와서 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무상급식도 그렇고 부유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나가는 아젠다에 대해서 던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이 진보 정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런 미래 비전의 싸움을 놓고 봤을 때는 진보 정당의 것이 더 과감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 공격에서는 뭐 일정 포인트를 보여준 점들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공격을 하는 게 심상정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데 무슨 득점 포인트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 지지율을 3%를 깎아먹어서 내가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장동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심상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진보적인 의제로 이재명 후보의 실제 아픈 곳을 찔렀어야 되는데 남들 다 하는 얘기 한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럼 진보적인 주제로 실제 아픈 곳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다른 민주당 예전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노동 의제와 관련돼서 준비가 제가 보기엔 좀 덜 돼 있어요. 라든지 뭐 기후 변화 이런 데 대해서도 뭐 기본적인 원론인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떨어지고 뭐 이번에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뭐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과 스탠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절반으로 놓고 봤을 땐 좌측에 가까운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 당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지금 우측으로 더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뭐 이런 공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기보다 이제 대장동 포함해서 뭔가 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면 그거 자체가 심상정이 이재명 세게 때리네 이런 인상은 좋겠지만 이분은 지금 당선을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보 아젠다를 제대로 알릴 목적으로 나온 사람인데 한쪽에는 여성 얘기만 던지고 또 이쪽에는 이제 도덕성 관련된 검증만 하고 넘어간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뭔지를 결론적으로 못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니까 했다. 그냥 그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했고 진짜 진보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의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리는 차고 넘치는데 왜 윤석열하고 똑같은 공격을 하고 있나? 뭐 그 말씀이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윤혜 씨가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는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 선거보다는 이제 정의당 당원 모집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정의당의 그런 느낌, 당대표 선거? 네,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누구로 넘어가요?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보면서 사실 이재명 같이 얘기할게요. 이재명 후보자와 윤석열 후보자의 정말 정말 못해 제 주변의 엄마들 친구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진짜
하나씩으로 심플하게 표현하거든요. 이재명은 무섭다. 무섭다. 윤석열은 바보다. 바보다. 아니 뭐 저 주변 얘기니까. 아, 윤석열도 좀 무섭지 않아요? 바보다. 이게 오히려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바보 같다. 너무 모른다. 근데 이 두 개를 확인시켜준 아하. 이런 토론이 아니었나. 우선 윤석열 씨는 그 기말고사 준비처럼 정말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자신감이 가득 차서 저기요. 뭘 외웠다는 겁니까? 열심히 그 토론에 관련된 걸 많이 외운 것 같던데? 아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던데? 이러고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이러고? 아니 그런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하고 좀 표정도 여유가 있고 나 오늘 준비 많이 했어 이런 느낌이 자신감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동문서답하고 뭐 답은 다 틀렸지만 답은 틀렸지만 보여지는 느낌이나 기운은 굉장히 자신 있고 여유 있어 보였어요. 자신 있고 여유 있는데 바보다? 아니 봐봐 안철수는 정답을 얘기하는데도 막 긴장을 하니까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틀린 답을 하는데도 너무 자신 있게 막 하니까 나처럼 모르는 사람은 저게 맞는 건가?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팩트 체크는 요 다음 얘기를 네. 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윤석열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와서 되게 여유 있어 보였다. 그러나 확실히 바보라는 걸 확인시켜줬다.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날카로워. 후보자님은 이재명 후보자님 정말 무섭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 이날 저는 어제 그 이재명 후보자님 얼굴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뭔가 되게 좀 속상함이 있나? 뭔가 좀 그런 게 있나? 좀 되게 복잡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좀 더 여유 있게 약간의 미소라든지 이런 걸 좀 띄워줬으면 그 무섭다라고 갖고 있는 그 의견도 일부 상쇄시킬 수 있고 또 답변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 답변과 표정이 어우러졌다면 이 사람 융통성이 있네. 막 심상정 후보가 이런 거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충분히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좀 너무 굳어 있고 경직돼 있어서 조금 강하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주 솔직담백한. 네, 예. 네. 형님이 윤 후보, 이 후보 뭐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 이재명 후보가 긴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긴장하셨고. 한 두세 달 가까이 지금 토론 안 했잖아요. 토론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네. 그러고 이 후보가 되면요. 눈뜨럼 눈 뜨고 가람 가고 서람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뭔가를 본인의 머리로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도착하기 5분 전부터 원고를 쭉 보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뭘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리뷰하는 거 쭉 보고 내려가서 또 얘기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다음 장소로 네. 이동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팔로우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옆에 보좌관들이 막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거리 이런 거. 저도 볼 시간이 없다. 그런 현안까지는 생길 시간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하루에 많아야 일정이 2개 뭐 이 정도니까 시간이 많고 한잔 하실 시간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많아요? 이동하는 중간에도 실방을 들어갖고 얘기를 하니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인혜 씨가 하루에 방송을 8개씩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예. 돈 벌면 행복하지. 알았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게 한 건데.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상태였다가 좀 긴장했는데 첫 번째 워밍업으로는 잘 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시청률이 39%였어요. 진짜 높았을 거예요. 역대 2위라고. 예. 그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좀 거잖아요. 득점 포인트가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고 뭐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크게 뭐 아주 막 어긋날 실수를 한 것은 아니라서 네. 저 어제 그 정도면 선방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토론을 보고 나서 갑자기 야, 나 이제 윤석열 절대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맞아요. 많았을 것 같지는 많진 않아요.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윤 후보 딱 말씀대로 너무 자신감 있게 밀어보시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네 이렇게 느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윤혜 씨가 그 4명에 대한 그 토론 심사평을 해주셨어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 그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그게 확인됐다. 윤 후보는 약간 어수룩한 이미지인데 그것도 확인이 됐다. 근데 이 후보는 너무 경직돼 보였다. 표정이. 우리 그 성혜영님 얘기로는 긴장한 것 같다. 그리고 윤 후보는 우리 윤혜 씨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너무
과하게 자신감이 넘쳐 너무 보였다라고 틀린 답도 너무 말씀했고 정확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송영님 얘기로는 선방했다 윤 후보가.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부족해 보였다라고 윤혜 씨가 얘기를 했고 우리 형님은 4번 출마하는데 변한 게 없다.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저 윤혜 씨가 학자 느낌이지 대통령 느낌은 아니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 성혜 형님이 안 후보는 방송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 하나요? 다음 대선 토론이? 다음 대선 토론이 2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오, 2월 그날 12일. 두 분 불망하시는 날 대선 토론하는 날이에요? 그러네. 토요일? 그러네요. 그럼 세상에. 우리 그거 보면서 큰일 났다 하지 말까 그날. 그날 우리가 저 술 먹고 있을 땐가 시간을 좀 늦추든가 이렇게 하고 네. 그럼 그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리뷰 이거고. 바로. 네. 토론을 같이 보고 나서 방송을 켜가지고 그 같이 감상평을 얘기하고. 한번 네. 대박 나겠는데 형님 그날 좀 늦게 시작합시다. 토론 그래? 끝나는 시간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졸려. 형님은 아침형인 게 아니라. 봐봐 친구가 없다니까. 예. 술 먹을 생각하는데 졸린 남자는 처음이지 않아요? 네. 아니 10시 넘어서 술 먹기 시작하자는 건 정상적인 제한은 아니잖아요. 보통 술은 10시 넘어서 먹는 전 거예요. 보통 술을 5시부터 먹습니다. 친구 없어. 없다니까. 내가 확실한 없는 사람은 왕따는 왕따를 알아봅니다. 저 알아보겠어요. 네. 우리 연대합체 왕따 2월 연대. 21일 뭐가요? 다음 토론이. 2월 21일, 12일이 12일 아니고. 아니고 21일. 아,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했냐면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 한참 남았네. 네. 서울의 소리 기자 녹취록 공개했던 네. 통화 그분 얘기로 어디 자문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105만 원을 줬다. 전화번호 끝자리도 5다. 아, 맞아요. 저기 뭐 건진버스 언니를 비롯해가지고 김건희 씨도 뭐 차량 번호 끝자리도 5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가 오마이뉴스, 네. 신박한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했어요. 그날 우겼잖아요. 알 것 같다. 1월 31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양자 토론을. 이거 도하면 다 오잖아요. 오죠. 지난 토론 2월 며칠이야? 언제야? 2월 3일 날 했지. 3일. 오! 오지. 그리고 2월 21일. 2월 오. 21일 오지. 그리고 다음 토론은 달라. 2월 25일이야. 아, 근데 끝자리가 뭐야? 5가 들어가니까. 마지막 토론이 더 웃겨. 3월 2일. 대박. 닭살도다. 닭살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 건진법사의 진짜 얘기가 맞는 거 신기하다.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니, 윤석열 사주를 따지지 누가 그렇게 숫자를 합쳐. 그리고 윤석열 씨가 하자는 날짜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정한 한 거죠? 날짜인데 너무 전 신기하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전 장난삼아 얘기한 거지만 너무 이거를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맞춘 날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건진법사가 얘기를 한 우주의 기운이 윤 후보를 그러니까. 향한다. 뭐 이럴 수도 그런 있을 것 건가. 같아가지고 야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듣고 흘릴 얘기지만 묘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토론은 2월 21일 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다음 토론 때는 각자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 토론 때는 이번 토론에 있었던 팩트 체크라든지 뭐 잘못된 거 다시 공격할 걸 재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이미지 컨셉 같은 것도 또 바꿔갖고 나올 거예요. 이게 여론 흐름을 보고서. 네. 그러니까 또 계속 토론은 더 재밌어지는 게 후보마다 자꾸 전략이 계속 바뀔 테니까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부터 윤혜 씨가 각자 평가는 했지만 대장동이 아니다. 사자 토론에서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팩트 체크할 것도 있고 사실관계는 어떤가,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런 얘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가지고 네. 몇 가지만 좀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 성영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 씨, 네? 윤 후보가 대장동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대장동. 그걸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이거는 국민의힘부터 해가지고 한 5천 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아. 3억 5천 가지고 수천억 벌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맞아. 얘기였거든요. 그 그 얘기 얘기 많이 계속 들었죠. 네.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네. 대장동 업자들이 3억 5천을 가지고 1조 원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말이 됩니까? 저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3억 5천으로 1조를 벌었을까?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자님은 이게 국정감사에도 얘기했고 어쩌고 이거 다 국민의힘이 막아서 겨우 내가 이거를 지킨 거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근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뭐 대변인 통해서 얘기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주구장은 창 얘기를 하고 했는데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형님이 쉽고 짧고 간결하고
정복을 찌르는 말씀으로 3억 5천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번 거 맞습니까? 처음에 넣은 돈, 펀드에 들어간 돈이 그렇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려면 초기 한 30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돈 걷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토지 계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김만배 씨 측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5천을 들여서 1조를 벌었다는 말은 일단 틀렸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분양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작업이 1차 작업, 그리고 2차 작업은 그 분양할 수 있도록 땅을 만든 것을 쪼개서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시행하는 게 2차 작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의 수익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국민들은요 이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3억 그러니까 5천으로 1조 벌었다. 그걸 아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잘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 홀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3억 5천은 처음에 그냥 놓는 돈이야. 놓는 돈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능력인 거지. 이렇게 붙여갖고 뭐 하고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0억 고마워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투자했으면 너한테 얼마를 뭐 이득이 나면 얼마를 줄게. 결정적인 예로 곽상도, 뭐 박영수 이런 사람들한테 50억, 100억씩 왜 주냐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들이거든요. 과하게 벌긴 벌었지. 자기들이 장난 잘 쳐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땅 사는 데 있어서 형님 가장 큰 종잣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자, 처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70% 동의를 받아야 네. 민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이 31% 이상의 땅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재개발 사업을 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아니요. 자, 만약에 100집 있어. 졸린데 갑자기? 100집 이렇게 있어. 어려우니까 너 안 어려워. 모르는 거. 너 포기하면 안 돼. 윤혜야, 정신 잡고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 3억 5천으로 1조 벌었다고 우리 하면 안 수준으로 돼. 얘기해줄게. 네. 뭔지는 알아. 근데 성희 형님 저거 하는 거는 이해하자고. 70%인데 왜 30? 그러니까 그래서 형 친구 없는 거니까. 네. 자,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 네. 자, 거기 재개발 아파트 세우려고 그래. 근데 네. 거기 이제 작은 집들 100개가 있어. 네. 재개발을 해야 돼. 네. 반대하면 안 되잖아. 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면 모든 데 다 개발 못 할 거 아니야. 네. 기준을 정한 거야. 30% 반대하는 거는 뭉갤 수 있다. 70%가 찬성하면. 네. 근데 한 명이 31%를 갖고 있어. 그럼 70%가 너 69%밖에 안 나오잖아. 어렵지 지금도. 네, 네. 무슨 말인지 이래요. 그래서 31%가 알았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0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서 누가 빌렸는데요? 남욱이라는 사람이 남욱이가. 100 뭐 몇십억이야. 를 빌려서 대장동 땅에 계약할 권리의 32%를 사들였어요. 그럼 그래서 안전빵이네. 그렇죠. 이제 남욱을 안 끼고는 대장동 개발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1,100억을 그런 일에 빌려줄 수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의 인척인 조모 씨가 여기서 브로커로 등장해서 네. 10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아사모사 해갖고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윤석열이 아무튼 중수과의 이과장을 할 때인데 하여튼 네.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터져갖고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됐어요. 이 1,100억 관련돼서요? 1,100억 아니라 전체 6조 규모의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네. 다 잡혀갔는데 그 조모 씨만 빠져나갔죠. 네. 근데 그 사람은 변호사로 박영수 씨를 고용을 했고 박영수 씨를 소개시켜준 게 김만배 씨고 김만배 씨는 당시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있으면서 자 지금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가장 어려워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소개를 당연히 시켜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만배하고 박영수가 대장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고 네. 애시당초 1,100억 원을 빌린 거를 그때 윤석열 검사가 처벌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장동 문제가 벌거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근데 본인은 그냥 심지어 그 조모 씨를 2번이나 불러서 수사를 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검찰 권력으로.
담당자가 누구일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 씨는 자신 있게 이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자가 맞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솔직히 나처럼 모르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할 때 부산저축은행이 왜 나와? 갑자기 그 얘기를 이렇게 되는 주고하는 거예요. 그때 담당자가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1,100억, 1,100 몇십억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빌려주고 그게 장난친 사람은 윤석열이 담당자였는데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리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네. 자신 있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 자, 봐요. 네. 부산저축은행에 1,100 몇십억을 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망했어요? 부산저축은행? 망한 거죠. 막. 예를 들면 완전 그 당시에 망해버린 거죠. 제가 좀 정확히 부도가 나서 망했는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부실 대출이 생긴 거고 그럼 피해자도 엄청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쌈짓돈으로 저축은행에 다 보통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돈을 넣어요? 아, 시골에. 이자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동네에 이제 저기 그냥 거기 맡기면 이자 좀 더 준대. 맞아요. 아 그랬어? 나도 그러면 해볼까? 어르신들 그 쌈짓돈 갖다가 넣은 거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쁜 놈들인 거지. 저는 이거 진짜 답답한 게 만약에 그 윤석열 씨가 3억 5천으로 1조 만든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재명 후보자라면은 그거 제대로 조사하고 나온 거 맞습니까? 그 안에 1,100억 원 부산 저축은행 돈 들어갔는데 그거 당신이 수사할 때 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조금만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도 근데 국민들은 윤 후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거 아닌데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어? 이거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외워서 나오나 보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그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김만배 씨는 왜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음 토론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랑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가 만약에 번져나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언론이 숨겨줍니다. 김만배 씨 얘기는 잠깐 반짝하고 그 뭘로도 번지 아세요? 김혜경 씨 그 11만 원. 1,100 몇십억짜리 그 얘기는 그냥 묻어버리고 그니까요. 11만 얼마짜리 한우도 아닌 것 같은 안심 그 소고기.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얘기로 언론들은 지금 얼굴 빨개져 갖고 흥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11만 몇천 원짜리 수입 소고기와 다 같이 어르신들 털어야 돼. 쌈짓돈 모아놓은 거 홀라당 다 날려먹은 1,100 몇십억짜리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언론들이 정상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3억 5천원 수천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저기 등록금 같은 거야. 3억 5천원. 자 우리 여기 회사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왜요? 왜? 왜 또 뭐 잘못됐는데요? 아니요. 네. 이제 법인 출자금으로 5천만 원씩 5억씩 내서 이제 5천만 원씩 3억 5천을 만들어서 한 건데 저 사람 이제 등록할 때 뉘앙스는 포커였거든. 아, 포커. 이제 거기까지 말해놓고 본인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학교를 덮은 거야. 자 학교 가자 그러고 이제 자본금 내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 보고 내가 웃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삥 같은 거. 삥. 뭐 이거야. 근데 이런 게 진짜 먹힐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그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언어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부산 저축은행 출자금이 어떻고 이런 거 진짜 고발사주도 사실 풀어서 얘기해보라면은 뭐 검사 뭐 매수해서 언론이 집어넣었어. 이거지만 사실 사람들은 크게 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부터 이렇게 공격을 맞받아칠 때는 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쉽게 더 탁탁 받아쳐가지고. 그러니까 했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태도와 그 주제가 엇박자가 났다고 봐요. 그렇게 정색을 하고 토론을 할 거였으면 그걸 제대로 공격을 들어가던가 그 공격 안 들어갈 거였으면 느물느물하게 했어야 돼. 웃어가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오신 거 맞습니까? 자료 준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 표정으로 하려고 했으면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3억 5천원 수천억 벌었다라는 얘기는 개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윤석열 후보가, 네. 심상정 후보가 물어볼 때 그 말 아직도
본인 주장이십니까? 주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120시간, 주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직도 본인의 지론이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던데? 그런 적 없다고 네. 얘기했죠. 형님 그런 적 없습니까? 자, 주 52시간제는 52시간마다 시키는 것이 좀 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고요. 52시간이라는 틀을 맞추는데 몇 주에 몰아서 60시간씩 막 일을 시키다가 60시간이 아니지. 8호 40. 예. 주 주 120시간 뭐 그건 좀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쨌거나 주 100시간씩 몰아서 몇 주를 시키고 또 몇 주는 놀게 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노동에 포함 안 되는 노동자들 아직 30%가 넘게 있습니다. 아직 그나마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70시간씩 몰아서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크런치 맛있거든요. 또콜라에. 요즘 정신 놓지 마. 그러니까 크런치 모드는 또 뭐 어려운 말 쓰지 마요. 진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크런치 모드가 맞는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요 형님. 잘 찝었다. 크런치 먹고 아니 싶네. 뭐 네. 다른 말이 없는데 네. 크런치 모드가 잠시만요 아닌가? 형님. 저런 게 평론가들의 문제라니까. 문제야! 일반 이렇게 볼 때 모르고 바로 넘어가잖아. 채널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지금? 아 맞잖아 크런치 모드. 그게 뭐냐고. 깜짝이야. 뭐예요? 자 크런치 모드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서 이제 마지막에 일을 몰아서 해야 돼서 막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마지막 개발자들이 마지막을 마치는 모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죽었어요 산재로.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옛날 상태로 되돌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느냐? 네. 이 사람 공무원이었잖아요. 고시를 붙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또 독립적인,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초임 검사 때 생각한 거예요. 한 2주일 막 속옷도 못 갈아입고 범인 잡으러 밤새고. 쫓아다니다가 밤새다가 끝나고 나면 선배랑 스폰서 휴가가. 따라서 양주 시원하게 때려 마시고 다음날 한 이틀 쉬고. 회사 째도 그럼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부장만 했으니까 난 그냥 좀 쉬라 하면 한 며칠 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도 사장한테 사장님 제가 이번 주에 80시간 시원하게 2주 딱 일하고 2주는 놀다 오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러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지. 근데 진짜. 사업체에서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사장한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이야기다. 너희들도 당당하게 부장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근데 하지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뭐 그렇죠. 폐지 있고 이런 이제 것도. 최저임금 폐지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주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일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건데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폐지하자는 거지. 조정이 어딨어. 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팩트체크한 언론사를 보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뭐 주 52시간제, 뭐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거기서는 우기는 거예요. 그 윤희 씨 말이 딱 맞아. 틀린 말인데 너무 자신 있게. 좀 알아보고 좀 나오십시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심상정 의원도 그런가? 이래버린 거야. 이게 웃긴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우겨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넘어가지. 그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제 페북에다가 실시간 댓글 팩트 체크를 만들어 놓고 네. 거짓말할 때마다 링크라도 붙여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팩트 체크가 윤 후보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팍팍 반론해주면은 그러니까 해야죠.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게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누가 그게 팩트 체크합니까? 대통령 뽑는 일인데 언론들이 좀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많이 얘기해 줘야 될 텐데 포탈도 문제고 포탈에서 보여줘야지 볼 거 아니야. 다음 얘기를 바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가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재벌 해체하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그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고 했다고. 그렇죠. 계속 그걸 수정하더라고요.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어요. 재벌 해체가 아니고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거다. 체제인가 체계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뭔 얘기입니까? 삼성을 해체하자.
지금 삼성을 왜 해체해요? 삼성전자 장사 잘하고 있는데 사업 네. 잘해도 반도체 잘하고 있는데 이건 해체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회사들을 돌려막고 또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상속세 내고 상속세를 안 내고 물려주고 싶어서 오만 편법,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사용해서 족벌 체제를 구축하잖아요. 네. 이 체제는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 버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체제는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이거 의도적인 거네. 재벌해체하면 삼성 없애자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재벌은 다 때려부시자는 얘기냐. 그럼 우리나라 경제 너 망가뜨릴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체제라는 거 말씀하셨더니 거기서 있는 안 좋은 그 관행이라든지 비리 대한항공 같은 지금 것들을 주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제일 싫어. 그런 걸 없애자라는 리스크. 얘기인데 네.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뭐 우리나라 대기업 다 때려잡자는 거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다. 자, 이재명 그렇다면 후보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발언을 요즘 많이 하니까 너 원래 빨갱이잖아라는 지적을 한번 해놓은 겁니다. 아, 그것도 있었군요. 네. 자,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나는 그런데 그때 이재명 후보한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 되물었어야 돼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지금 재벌 체제 이대로 놔두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좀 아쉬웠고, 맞아요. 그렇다면 윤 후보는 재벌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정영진 씨 팔로우하는 것 같아 그 사람. 왠지 정영진 씨랑 되게 멸공 같이. 지금 하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 재벌 체제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재벌 해체라는 거는 다분히 이 공격적으로 이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작전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좀 가열차게 달려오셨는데 네. 여기서 잠깐 쉬시라고 광고 2개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재구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왜? 먹어보면 알거든요. 산삼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산삼진 99는 99% 산삼입니다. 함유 음료가 아니고 배양근이 아니고 진짜 7년근 백두대간 600고지에서 7년을 버틴 7년근 산양삼삼 20뿌리를 가지고 요 한 박스를 만듭니다. 요 한 박스가 이렇게 돼 있죠. 너무 고급스럽고 오프너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침에 하나씩 드시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드셔보시고 왔다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다가 홍삼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왜? 1+1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너스 스페셜 보너스 기간입니다. 산삼 앤 매실을 드립니다. 요 매실조차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이 된 매실을 가지고 귀하게 농축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역시 산양산삼 한 뿌리를 갖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렇게 농축이 쫙 풀리기도 하겠지만 산삼진을 먹을 때 요거 살짝 같이 먹어도 좋고 제가 그때 요거 소주에 타 먹었더니 너무 기가 좋아요? 막힙니다. 예, 매실의 효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요 박스에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서 또 따로 선물로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스페셜 이벤트 있을 때 산삼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아주 개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또는 전화 1688-3323 이 대표님이 대단한 민주시민이시죠.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기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들 자기 수당 때문에 야 이거 안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예전에 해놓은 건 살립니다. 내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아는데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오는 게 무조건 금액이건 조건이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보험 놔두고 거기다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중요한 혜택이 없네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5만 원. 포트폴리오, 5만 원 이내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줍니다. 저도 한 4년 전쯤에 지금 마이보험 모를 때 다른 분한테 요거를 부탁을 드려갖고 했거든요. 저는 한 8만 원, 8만 원 잘 정도에 드셨네. 구성을 했는데 요즘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병원비는 크게 안 드는데 사실은 그 아파갖고 뭐 진단금. 시술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왔다 갔다 교통비에다가 뭐 이런저런 그 생활의 손해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 대장에 혹이 있으셔서 떼어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에 4만 원씩 들어놨던 보험이 네.
1,000만 원돈이나. 그러니까 그런 볼 때 병에 걸려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약간 마음의 위로가 되거든요. 크지 않은 돈 가지고 내가 뭐 잘못된 아니면 또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보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니까 기왕에 보험 가입하는 거면은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따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35개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설계사분들이 다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걸 이렇게 뽑아다가 이게 딱 이게 틀에 맞춰갖고 맞춰주는 퍼즐 맞추는 식으로 맞춰주는 게 바로 이 마이보험 체크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닷컴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이름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 전화하시려면 1800-7917로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담했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하시면 돼요. 상담만 받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귀찮게 안 한다는 게 마이보험 체크의 신조이니까요. 전화를 하시거나 뭐 신청하실 때 반드시 강성범 TV 보고 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스페셜 관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이보험 체크 두 광고 다 그 방송 중에라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편할 거예요. 광고 끝. 자 이제 네. 상식을 좀 쌓아드리려고 네. 토론에 대한 이 토론. 규정 같은 걸 좀 여쭤보려고 규정이요? 해요.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과연 토론에 나오면 토론을 기피하지는 않을까. 법정 토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법정 토론에 안 나온다면 과태료 벌금이라고 하죠. 과태료 내요? 얼마일까요? 과태료 내야 됩니다. 좀 세게 갑니다. 얼마 갈까요? 1억 5천만 원. 과태료가? 응? 과태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이거 대통령 국민에 선거인데. 대한 기만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인데. 형님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예.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국정감사도 그렇고 실제로 안 나간 벌금 한 500만 원 정도 물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나가면 내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윤석열 후보도 수출리면 그러니까. 내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거 이거 끊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고 뭐고 이건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자기들 보조금 주고 자기들 먹여 살리는 국민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또 이제 토론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그 나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카드예요. 네. 안 나간다고 하는 건 뭐 예. 안 나오면 자기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잖아. 근데 네.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총선에서 네. 총선에서 누가 네. 안 나왔었냐면 20대 정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말고 저기 뭐야 16년도 선거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곽상도가 안 나왔어요. 아 근데 곽상도는 재선의원이죠. 예. 처음에 당선될 때 법정 토론을 안 나와버렸어. 대구 중구 남구 거기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안 나왔어요. 근데 당선됐어요? 뭐야 씨. 근데 이제 그렇다면- 진짜요? 총선 같은 경우는 대박. 그 국회의원끼리 하는 그러니까 후보끼리 하는 토론회가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몰라요. 몰랐어요. 지방 방송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와, 근데도 그냥 벌금 당선됐어. 내고 안 나가 버릴 수 있죠. 법정 그리고 토론 안 대구에서는 박빙 승부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왜 안 나갔을까 뭐? 불리하고 귀찮았나? 귀찮아. 왜 귀찮아? 귀찮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려면은 뭐 자료도 보고 막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보통 자기가 의지가 뜨겁고 나 당선돼야 돼 하면은 그 공보에서 나가야 되잖아. 당연하죠. 왜 안 나갔을까? 의지가 없나 보네. 의지는 있지. 그러니까 준비하고 싶 안 나가도 되니까. 또 한 명 있어요. 대박이다. 경주에서 네. 이 사람 법정 토론에 안 나간 거야. 김석기라고. 석기요? 김석기 의원이라고 그냥 경찰 출신이시죠? 이분이 경찰청에 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오세훈식 그 재개발로 해서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지휘 책임자였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 죽어도 들어가. 저 사람 죽일 저기 있는 저기 농성한 사람 죽어도 괜찮아. 들어가. 여기 경찰도 위험한데요. 들어가. 그래서 막 컨테이너에 달아갖고 막 해갖고 경찰도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공대를 헬기에다 컨테이너를 넣어서 특공대를 막루를 설치해 놓은 옥상에 대치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입해서 그 당시에 철거민 5분하고
경찰 한 분이 2명인가? 예, 화재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끔찍한 비극이었는데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국민들의 목숨이고 뭐고 그냥 때려부신 사람이 경주라는 와. 아주 안전한 지역구에 가서 당선이 되시고 최근에 또 망원 비슷한 것도 꽤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 김석기 의원인데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그 두 분이 안 확 나왔어.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있는데 눈에 띄길래 곽상도는 처음부터 그랬다. 아주 뭐 이기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동네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21대 총선 때, 바로 지난 총선 때, 그때 양평에 나왔던, 이건 법정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거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뜨거운 분들이 이제 여러 단체가 모여갖고 후보 나온 분들 토론 좀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김선교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아나운서 아니에요, 이분? 아닌가? 김성규. 그분은 그건 한성교. 한성교. 아, 죄송합니다. 한성교고. 아,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분이 안 나와 버렸어. 오. 근데 됐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 하러 나가 그냥 있어도 되는데 우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김선교가 되게 요즘 이름이 많이 회자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처음 듣는데. 양평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분이 양평 군수였어요. 아. 양평 군수일 때 이분이 그 윤석열 후보 장모가 네. 양평 아파트를 지어갖고 수백억을 남겼거든요. 요양원 말고 아파트도 있어요? 아이고 그걸 대단하네. 요양원은 애기야.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로 한 800억이 남아갖고 본인은 한 100억 넘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더 좋은 부지 있는데 굳이 장모님 땅에다가 개발 허가가 되고 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하수관도 안 뚫었는데 그냥 막 일단 해주고 막 이런 것. 거기가 이제 팔당댐 있는 데라서 팔당호가 있는 곳이라서 1급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정화조를 달아도 신축이 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정화조를 뭐 더 큰 걸 달아서 이렇게 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해도 원래 허가가 안 나는데도 허가가 났고 끝내 그 정수 시설은 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해줬어. 양평구수 누구였다고? 성교. 김성교 씨. 이번에 또 국회의원 나와갖고 또 나왔어요? 당선되고 지금은 어디에 있다? 국민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선대위에 있다. 짱이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것 좀 알아듣게 토론에서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너나 좀 알아. 너나 기억해. 아우, 내가 시컨 얘기 진짜. 다 주가면 난 몰라. 내가 왜 기억해? 이러지 말고. 나 말고도 진짜 대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알았으면 이제 좋겠어요. 네거티브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 그 남이 그렇게 하면 이열치열이지. 남은 계속 대장동 어쩌고 계속 똑같은 질문 몇 번 하는데. 그러니까 거긴 수사관이고 여기는 대선 후보고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웃기죠? 네, 아무튼 슬퍼요. 네.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좀 세게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큰 돈들 벌고 자기가 누구한테 혜택 주고 그만큼 뭔가를 받고 막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양평에 허가 내줄 때 거기 담당하는 그 검찰청 지검의 장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또 윤석열이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때 뭐 양평 뭐 본인 뭐 걸리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왜 조사 안 해요? 조사 들어간대요? 누가 조사해요? 지금 검찰청장 누구예요? 아니 담당 검찰. 검찰이 하면 되잖아. 아 지금 왜 안 하냐고? 이미 또 공소시효가 안 하더라. 지난 거야? 뭐 공소시효인지 뭔지 뭐 어떻게든 붙이면 할 텐데 안 하더라. 대단합니다. 이래서 개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넋두리만 하는 거지.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성혜영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뭡니까? 김성혜 이것을 알려주마. 이거 굉장히 오늘 제가 딱 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시민들은 우리 강성범 TV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이거 숙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혜영님이 이제 한 달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중요한 이벤트는 후보자 등록이겠죠. 후보자 등록은 발렌타인데이까지 합니다. 오. 13, 14 이틀 동안 이때 후보자를 등록하면 기호도 받고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번은 누구예요? 1번은 이재명이지. 여당 후보가 되죠. 아, 여당 후보가 1번. 당 크기대로 하는 거예요. 2번은 그럼 윤석열 씨. 그렇죠. 3번은 그 얘기 해야 돼. 누구요?
만약에 그 의석수가 적어요. 근데 대통령은 적은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1번을 받는 거잖아요. 의석수가 적어도. 뭔 말이야? 의석수대로가 아니고. 여당이 1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당 1번 맞죠. 네. 그걸 알아야 돼. 여당. 의석수가 적더라도 대통령이 있는 당이면 1번이야. 1번이겠네. 대통령이 있는 당이 1번.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번호를 교부받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12일까지 예비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비 홍보물은 쉽게 말하면 전체 우리 유권자가 4천 몇백만 명이잖아요. 네. 가구 수로 따지면 2천만 가구쯤 돼요. 네.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여러 명이 사는 분도 있고 그 중에 10%인 230만 가구의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싶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안 보내고. 그래서 대선 때 왜 집으로 막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네, 오죠. 홍보물. 그거 오기 전에 개별로 오는 건데 어떤 사람은 A4 용지 한 장 보내는 사람도 있고 흑백으로 맞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홍보물로 보내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쇄로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 홍보물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이재명 후보의 그 인터넷 편지를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다른 후보는 종이로 보내는데 이 후보는 환경을 생각해서 안 보낸다. 저희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필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볼 것 같아요. 유튜브까지 가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그 200만 통을 호남에 몰빵을 했어요. 윤석열이요? 예. 오. 2천만 개면 몰랐네. 200만 개만 보낼 수 있는데 200만을 선관위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몇 개 달라고. 잠깐만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집에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꺼운 네. 걸로 해갖고 전부 다 모든 후보가 다 실려갖고 한 네. 문지에 오잖아. 네. 그거 말고 따로. 개별적으로 후보가 윤석열만. 10%요? 10% 어. 그러니까 230만 가구쯤 돼요. 200 몇십만 가구한테는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전부 다는 못하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 개수를 어떻게 채웠냐면 전북을 다 채우고 남는 것들을 광주와 호남으로 윤석열 후보는 전남으로 배치를 했어요. 호남으로? 예, 네. 그러니까 호남 전체를 노리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에 더 집중을 하는 전북. 거예요. 예. 네. 전북이 상대적으로 전남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더 높거든요. 네. 약간 더 그 상관없다라는 입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광주 전남 지역 전북 지역에 국민의힘의 세를 넓히려는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윤 후보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썼고 그게 그거구나. 예, 그거를 인쇄해서 지금 각 가정에다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괜찮네. 호남에다 몰아서 그런 것도. 저도 호남에서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 본인은 사실은 호남에 큰 잘못을 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는 아예 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느 섬이요? 그 이제 남해로 해서 호남에 있는 섬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할 정도로 호남에, 네. 자기들이 호남이 진심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뒤집을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는 것까지가 그 편지가 12일까지 다 들어가는 게 되고 네. 13, 14일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해 하고 나서 3월 8일까지 선거사무소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제 이 선거운동원들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후보자의 정강정책, 홍보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그게 2월 15일까지, 3월 9일까지 해야 돼요. 3월 9일이 투표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3월 9일 2월 투표날인데 그 투표날까지 하면 뭐해?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예,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야 되고 네. 2월 17일에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포스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벽보가 그러면은 2월 15일부터 붙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날 제출을 17일 날? 예, 그날 저걸 해서 제출해야 돼. 선거 벽보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다 인쇄를 해서 지역의 선관위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인쇄소랑 연결이 다 돼 있어서 벽보에 17일에 트럭으로 가서 17일 전에 가서 선관위에 쟁여져 세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세팅 끝. 들어가면 예. 선관위에서 그 각 후보들이 들어온 것들을 다 해서 하나로 만들어갖고 이제 벽에다 붙이는 거죠. 그게 며칠 날이에요?
17일. 17일 날부터 이제 우리가 벽보를 볼 수 있는 거구나. 네. 17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벽보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스터를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짐작이 되고 있고. 이제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인데 17일 날부터 벽보는 붙는다. 네. 그 다음에 20일까지 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제출해야 돼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가 다 된 걸 이미 돼 들이밀어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억이 일주일 전에 이미 디자인이 다 넘어가서 인쇄소에다 인쇄를 걸어서 이게 한 번에 2천만 부를 찍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지금 해야 되네. 그렇죠. 지금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런 쪽에 지금 사실 민주당 요번에 그 인쇄형 홍보물이 영 잘 안 보여요. 카드 뉴스도 그렇고 뭔가 좀 지난번 대선은 다 생각나시겠지만 파란을 일으키다 막 이런 것도 많이 돌았고 막 네. 이런 저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곧 공개돼야 될 때인데 지금 요런 점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게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그래서 손혜원 의원 올라오고 있잖아.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재명 그거 후보 아무도 모르는데 손혜원이 올라온 거 강성범님만 아는 거지. 아니, 이제 난 방금 그래서- 들었는데. 예, 후보님이 손혜원 의원에게 SOS를 아마 요청을 하신 모양이에요.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손혜원 발빠르게 의원이 움직여요. 올라오고 있어. 아, 좀 네. 이제 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도움을 요청 안 하면 사실 뭐 무슨 자격이 없으니까. 나 진짜 벽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거. 김영희 홍보본부장도 아마 그분이 이제 동영상 전문이시니까 요런 이제 인쇄물 쪽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랑 콜라보를 하려고 지금 아마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사전 투표를 언제 하죠? 일주일 전에. 본투표 일주일 2주일 전에. 전 아닙니까? 아니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사전 예, 투표를 예. 해요? 어이, 오윤혜가 이겼어. 하고 나서 네. 3월 9일에 본투표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일정이 다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로 몇 %% 이루어져요? 평균?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제 한 30%가 넘어갈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것으로 사전 예상이 되고 투표했거든요. 난 한 번도 안 했어. 아, 그래요? 난 당일날은 맛이 있어. 그 짜릿한 맛. 아, 그래요? 저 어. 무조건 사전 투표. 아니야, 나 당일날은 맛이 있어, 그게. 투표하는 맛으로 사는 게 그건 아니라 이제, 투표하는 날 쉬어야지. 저 맛이 있는 분들은 주로 자영업 하시고 마음 편한 분들이 아.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직장 나가는 수요일에 눈치 보고 아침에 투표하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토요일에 가서 투표를 하는 아니, 거잖아요. 쉬는 마음 날이니까. 편하게. 쉬니까 네. 맞아. 쉬는 어딜 날 가, 쉬어야지. 선거날 어딜 가. 쉬는 선거날 날인데. 투표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까만하면 텔레비 보면서 이러고 있어야지. 카운트다운. 공상당 카운트다운. 12,422, 12,421 하면서 난 1초 그날, 1초. 난 그날 새벽 1시에도 방송이 잡혔는데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개표할 때요. 당선 확정 이러잖아요. 사실 30 몇 %밖에도 안 되고 막 아직 안 열린 데도 많은데 그게 그 과학적으로 아, 유력. 유력 그러니까 확실. 그러니까. 확실은 뭐냐면요. 유력이라고 이미 확실- 나 있는 표차가 네. 남아 있는 표를 닦아도 쫓아올 안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을 안 때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차이가 여태까지 3대 4였다 갑자기 1대 9로 바뀌는 경우라는 건 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도 고려해서 그럼 30% 이상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개표? 그러니까 30, 예, 그때부터 유력이 나오고, 네. 확실, 뭐 확정. 근데 끝나면 당선. 그러니까 거의 유력이 확정 이렇게 나오죠. 유력이 대부분 이제 가죠. 확정은 남아 있는 표보다 표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확정이 뜨는 거고요. 예. 끝났다 할 때가 확정일 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유력일 때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유력은 믿어야지. 믿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매우 박빙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좀 다르긴 해요. 우리들끼리 보면 모르겠어. 투표구별로 집계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네. 어디에 얼만큼 투표가 됐는지를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아 이번 판이 나와. 뒤집을 수 있겠다 못 뒤집겠다가 나오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당연히 안 보이고. 엄청 떨릴 아무튼 저는 것 그날 같은데. 네. 정말 수많은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 네. 다 접었어요. 그럼 집에서 여기서 할 거예요. 아 실시간으로 한잔해. 한잔 하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만약에 윤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한잔 그냥 수면제 먹고 한 3일 있다 깨야 돼 지금. 우리 이제 도수를 편집자로 올려야지. 기절총을 준비해서 사고 칠 것 기절총. 같으면 마취총을 쏴야 되겠네요. 아 진짜 박빙일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야, 우리 시간상 빨리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지막 광고 하나 해드리고 네. 이제 마지막 우리 가장 기다리던 시사 단어 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힐로소피 광고입니다. 힐로소피 샴푸 앤 린스 앤 샴푸도 나왔어요? 예, 오. 여기 바디워시 3종 세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샴푸가 2개는 샴푸 로션 아니에요? 샴푸 로션 바디워시 제가- 텐데. 바디워시. 제가 로션을 이걸 달고 살거든. 어. 로션이 없어. 다 썼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3개인데, 하여튼 이게 와요. 로션은 제가 집에서 너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써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3종 세트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시하고 바디 로션은요, 온천수 성분을 사용해가지고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 시설에서 생산이 돼요. 이 힐로소피 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또는 뭐 합성 성분 이런 거 합성 재료 아무튼 친환경 재료로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힐로소피입니다. 그래서 향 자체가 뭐 외국의 5성 호텔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슈퍼스타는 그런 데 잡아주거든요. 5성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 욕실에 있는 그 진짜 역시 다르네. 고급스러워. 그 냄새가 딱 나요. 워시를 하고 로션을 발라도 그 향기가 나가지고 마치 내가 굉장히 뭐 크게 성공한 듯한 느낌, 대접받는 느낌, 스파, 고급 스파에서 방금 나온 느낌을 이 와시하고 로션을 쓰면 느낄 수 있고, 이 샴푸는요, 이게 이제 멘톨 성분을 넣어가지고 탈모를 완화해주는 샴푸 궁금해요, 샴푸. 네, 기능성 샴푸거든요. 네. 멘톨 성분에다가 당연히 여기는 그 계면활성제도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반을 넣어가지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생각을 했고, 멘톨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쿨링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거품 자체가 굉장히, 아이스크림도 휘핑을 많이 하면 굉장히 보들보들하잖아. 먹을 때 고급 아이스크림이잖아. 네. 하겐다즈가 그러듯이 그 거품이 하겐다즈 느낌이야. 먹 드시진 않죠? 네, 참으시고요. 가끔 또 네. 해볼까 하는데 그 느낌이 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힐로소피,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몸도 생각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철벽 보습은 확실하고요. 이게 저기 와시 씻을 때 그 느낌도 여러분 이거 느껴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거 3개를 사시면요, 하나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3개 사면 1개를 추가로 등등해 줍니다. 거기다가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힐로소피는 수건을 드리는데 이 타월도 그냥 타월이 아니에요. 얼그니, 유기농. 처음에 딱 뜯었을 때도 그냥 면 냄새만 나요. 푹 나고 석유 냄새 이런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고급 5성 호텔에서 쓰는 유기농 수건까지, 아이들한테 바로 써도 되는 유기농 수건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쇼핑몰 들어가셔가지고 첫 구매 시에 2,000원 추가 할인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들 잔뜩 있고요. 검색창에 힐로소피 또는 010-7411-0123으로 전화해 보시면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힐로소피 광고 끝. 자, 시사 단어 정복 시간입니다. 스윙 모터는 뭘까요? 스윙. 이거 아는 표정인데? 스윙 보터? 스윙 모터. 이 얘기 요즘 많이 나와요. 스윙 모터.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뭐야?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을 해. 견인하는 거. 견인하는 거예요. 왜 견인을 해? 스윙 모터가. 그거 언제 많이 쓰는데요? 요즘 그 20, 30대를 두고 20, 30대가 아니다. 20대를 두고 스윙 모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스윙을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보트가의 사람인 건가? 보트에 탄 사람. 네,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보트를 하는 사람이 보터. 보터죠. 그러니까 이들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흔들리고 있어. 보트가 뭐라고?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 보트를 운전하는데 스윙으로 운전하는 거야? 음주운전인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그렇게 가는군요. 어디인지 모르고 보트가 흔들리고. B가 아니고 V예요. 보트. 그래. 이거는 투표자네. 투표자. 그렇지. 투표자. 모르고도 맞춰서 나 너무 신기했어. 앞에 맞았거든. 그러면은 스윙 투표자네. 네. 흔들리는 투표자? 그렇지. 형님 설명해 주시죠. 다 나오는데. 야, 아직 항상 바뀌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이제 얼른 갈지 정상범 몰라. 같은 이제 붙박이 투표자들이 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들 스윙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이 우리 쪽에 가서 탁 채면 선거를 이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20대, 역할을 하게 20대? 돼서 선거 막판이 되면 정치권이 이 스윙보터를 자기 쪽으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되죠. 그런 거예요. 스윙 모터인지 알겠죠? 네. 뭐다?
이거잖아. 예. 흔들린 중요한 투표자. 어디로 갈지 몰라.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거야. 뒤에 마음을 말이야. 정하지 않은 투표자들이죠. 정한 게 없는, 아직 뭐 항상 바뀌는 그런 투표자들을 네. 스윙보터다. 저는 20대들 공략할 때 전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 부분들은 생각보다요. 기후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 그때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3배 이상 기후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출산율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기후가 안 좋은 곳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기후가 좋아진다면 이 정책이 많아지면 나는 출산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20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기후 위기 관련된 좀 효과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준석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 남자들은 아무튼 뭐 깊은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고 깊은 하니까. 예. 자, 그러면 토론 때 나왔던 단어라고 할까요? 네. 나 다 들었어요. 예. 뭡니까? 알리백. 나 이거 나도 몰랐거든요. 알리백. 이거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다니는데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서. 많이 나왔어. 알리백. 그래서 알리백. 윤석열 이거 받고 그게 뭡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알리백은 알리백이구나. 알리백. 일당백 같은 느낌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약간 100%로 만들자. 100% 맞아. 뭘 만 만들자. 맞아요. 그 환경- 이가 에너지. 그러면 리사이클. 비슷하다. 형님.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100% 만들자. 를 100% 쓰는 기업이 되자.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엔 영국에서 만든 어떤 일종의 캠페인이고 그러니까 홍보예요. 조금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 방금 필로소피 광고하면서 오가닉. 우리가 식물성 계면 활성제, 올가닉 이런 단어들을 쓰면 소비자들이 조금 비싸도 맞아, 사게 친환경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전기를 쓸 때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선언을 하고 그걸 달성을 하는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환경을 위한 일인 게 한 절반쯤 되고 절반은 그들끼리 홍보 효과가 약간 또 섞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애플, 스타벅스, 페이스북 요즘 메타라고 부르죠. 메타, 구글 이런 데는 현재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달성했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아리백을 맞춘 회사로부터만 납품을 받겠다는 선언을 한 게 또 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예를 들면 LG 엔솔 이런 데들에서도 우리도 아리백으로 향해서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 그럼 너희는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어. 요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요즘 20대들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세대들에겐 중요한 이슈인데 네. 요걸 윤석열 이제 부자는 이재명 후보가 놓치고 있었던 이게 아니, 선한 이재명 후보가 놓쳤던 거죠. 영향력을 대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좋은 데 쓰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랐고 윤혜 씨도 몰랐어요. 네. 중요한 건 환경 문제 그렇게 중요하게 앞장서서 얘기하면서 뭐 원자력 자기가 전문가인 것 같이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 전문가들 또는 이 큰 틀에서 나라를 이끌겠다 또는 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 이걸 갖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모델. 그러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누가 적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적어줬겠지. 그걸 누가 의심하면 그거는 그건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윤혜 씨 개인적인 생각은 확실한 거고. 근데 계속 저도 아셨던 게 윤석열 후보자님 재생에너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실망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재미는 없지만 강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단어 가겠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와신상담. 나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와 진짜 많이 들어봤지. 와신상담. 이건 알아야 될 것 와신상담. 같은데 왠지. 근데 어떤 의미인지도 다 사람들이 대강 알아. 근데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라. 뭘까? 자 맞춰보세요. 사람들 모르는 거 맞죠? 아니, 의미는 대강 아는데. 왠지 와신 상담 느낌이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 내 담자만 가르쳐 줄게요. 담? 뭔 담? 담당할 때 담. 담당할 때. 담낭할 때 담낭. 담당이 뭐야? 담낭이요? 담낭이 왜 나와? 자 웅담 뭐야 웅담? 웅담이요? 예. 그거 호랑이 담낭인가인가? 호랑이 담낭은 또 뭐야? 웅담은 뭐야? 웅담은 뭐야? 너 호랑이가 어디 있어? 고양이. 어디 호랑이 있냐고. 고양이. 호랑이.
고양이가 어딨어? 곰. 예, 곰, 그래. 담은 쓸개담. 곰쓸개? 곰쓸개를 한약으로 먹잖아요. 건강에 보신에 좋다고. 그럼 먹지 말아요. 자, 네. 이제 못 먹게 하죠. 이제 최근에 담낭. 최근에 곰 사육을 금지하고 곰을 다 사들이는 절차가 시작됐어요. 하여튼 근데 담낭이 왜 나오는 거예요? 자, 쓸개야, 쓸개. 아, 쓸개가 쓸개. 써요. 어. 쓸개 실제 먹으면 엄청 써. 자, 하나 더 갑시다. 상도 가죠. 맛본다. 쓴 걸 맛보는 거야? 자, 이제 앞에 맞춰봐. 아까 말 타는 거 맞아요? 말 타는 건 안 나오는 거야? 맞겠니, 그게? 저기 말이 어딨어. 나는 왠지 신하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와신에서 신이 갑자기 신화. 신하. 네, 그런 생각인데 전혀 신화야? 신화가 아니고. 신이 제가 한자는 잘 모르는데 맛본다. 저게 장작더미 신자일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쓴맛을 본다. 와. 와. 한자 무슨 화자야? 이게 무슨 쓴맛을 화자야, 보는 건데 잘못됐다가는 훅 간다라는 느낌이야. 쓴맛을 보는 거야. 아니야. 근데 와신상담을 써본 적은 있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 말을 들어본 적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때 느낌이 잘못하면 훅 간다는 그건 느낌으로 아닌 것 들었어요? 같은데 전혀 아무 느낌이 안 드네 자, 지금. 와자. 무슨 와자입니까, 형님? 누울와. 누울 와. 장작에 누워 예. 쓴맛을 본다. 그렇죠. 예. 다 나왔어 이제. 그 그거야. 말이 심지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럼- 맞아요. 장작에 누워 쓴맛 잿더미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잿더미처럼 장작에 누워 있으면 사람도 잿더미가 되는 거야? 잿더미가 돼가지고 쓴맛 잿이 아,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자, 장작더미.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더 가서 타버린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으니 그 재가 날려서 야, 이게 쓸개 맛인가? 이게 써. 쓴맛 이러고 있는 거야? 스태프들도 다 아시나 보죠. 맞는데. 자, 뭡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누울라. 이게 섬나무 신자예요. 섭다리라고 있지. 섭다리가 뭐냐면 잔가지 있는 거 이렇게 막 굴퉁굴퉁하지만 여러 개 모아갖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게 섭다리야. 이게 저기 회초리도 3개 뭉치면 잘 안 부러진다고 하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울퉁불퉁하지만 잔가지를 갖다가 섬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섬나무에 눕는다. 어때? 섬나무에 눕는 거 어때? 따갑고 짜증나고 잠이 네. 오겠어? 안 오지. 근데 고통스럽지만 네. 일부러 눕는 거야. 와신, 상담도 일부러 상담하는 거야. 쓸개를 먹는다고? 맞아. 매일 자학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자학이네. 왜 자학을 해? 미쳤나? 왜 자학을 하는 거야? 왜 딱딱한데 누워갖고 쓴 걸 먹고 있어? 정신이 돌았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와신 상담은 네. 미친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찢었다 진짜. 찢었어. 왜 그런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냥. 자, 와신 상담. 저기 울퉁불퉁한 가지를 일부러 거기 눕고 내가 매일 같이 그 쓸개 쓴 말도 안 되게 참 진짜 왜 그래? 내가 반드시 저놈한테 복수할 거야. 보자. 내가 이런 의지로 내가 하고 있어. 이거야. 그래요. 그때 검찰개혁 때. 그때 우리가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개혁이 무너지는 조국 전 장관 가족도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들겨 맞는 모습 보면서 힘은 없지만 언젠가는 저것들 다 저 대가를 치를 거야. 만약에 저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나쁜 짓 한 놈들 다 벌 받도록 내가 무슨 힘이라도 도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 와신 상담해야 된다. 너무 거창하가? 그 뜻에 비해서는 글씨가 너무 부드럽다. 약간 진짜 상담원 느낌이잖아. 와신 친절한 상담해주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봤지만 어떤 느낌인지 와. 대강 알겠지만 어떤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을 그리고 막 갈면서 준비하겠다. 오. 그래서 요즘 우리 상황이 와신 상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요. 오늘 그래요? 두 바쁜 분들이신데 자 여러분들 요만큼이라도 뚱뚱이가 되는데 도움됐다면 만족입니다. 극한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